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2시에 현대차의 역대급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미끄러지는 장 속에서도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현대차 그리고 오늘 오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이죠. 기아까지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실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올해 1분기 현대차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했을 때 24.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86.3%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영업이익으로만 볼 때는 상장사 1위인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가 된 건데요. 이 실적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물량 증가 그리고 믹스 개선 부분이 특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세히는 전 판매 차종의 판매 호조가 특히 눈에 띄었고요. 특히 SUV 판매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그리고 그랜저의 인기가 한몫을 했는데요. 그리고 2분기에도 살펴보시면 일단 차종으로 볼 때는 GV60 그리고 GV80 그리고 크레타 등을 중심으로 한 SUV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4분기에 출시한 차량이죠. 그랜저의 인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우리 시장을 최근 이 탄탄한 실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죠. 오늘 이슈도 이 자동차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동차의 훈풍은 봄바람을 타고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2차 전지는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좀 그렇지만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자동차는 실제로 제대로 된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또 김영일 전문가가 예전에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힌트로 오늘은 자동차의 훈풍은 봄바람 타고 서정적인 제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자동차에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플로우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현대차 뭐 해야죠. 역대급 실적 발표. 자, 그럼 기아까지도 이런 기대감이 갈지. 그리고 두 번째가 보조금을 제외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키가 또 여기에 있을지 좀 체크해 보고요. 마지막 전략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플로우부터 볼까요? 일단 오늘 이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좋아하시잖아요, 차. 네. 차 타고 오면서 네. 딱 그 꽃잎이 휘날리더라고요. 딱 바람이 확 불면서. 그래가지고 딱 봄이구나. 봄바람 딱 타고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이런 제목을 정했고. 그렇군요. 일단 시장이 오늘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면서 이제 이러한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을 때 네네. 수급을 다시 한번 받아주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수급을 받아주는 쪽이 또 추가적으로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수급을 이제 여기서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또 시장을 끌고 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이번에 이제 수급을 어느 정도 또 이제 긍정적인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여기서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 자동차의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1분기 3조 6천억 정도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수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수치의 이러한 실적을 나타냈고, 뭐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생산이 정상화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뭐 물량이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증가되고, 네. 그런 이제 뭐 선순환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워낙에 이제 최근에 뭐 유럽 시장이나 북미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타나줬고요. 그 다음에 기아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아도 뭐 같이 엮여서 잘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요. 현대차와 예. 기아 이번에 같이 엮어서 역대급 실적 나올 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럼 기아도 지금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현대와 기아가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이 연속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IRA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역시나 이제 IRA가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됐죠. 미국 차들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일본 차, 네. 그다음에 뭐 독일 차 다 제외가 됐다. 미국 차만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짜 노골적이네요. 네, 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차만 보조금을 결론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역시나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이다라고 봐야겠죠. 뭐 포드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GV70 같은 경우에 이제 SK온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중국산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걸릴 수 중국산 재료가 있겠네요.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이제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의 앞으로 이제 전략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은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지금 워낙에 성장세가 확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2026년 정도에는 900만 대를 돌파를 하면서 글로벌 1위 업체로 등극할 거다라는 이제 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로벌 일이요? 네, 그만큼 이제 성장세는 상당히 좀 뛰어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 IRA에 대해서 다룰 때 네. 렌탈 혹은 이제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상업용. 전체적으로 IRA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현대차나 이제 기아나 조금 더 이제 렌탈 그다음에 이제 리스 이쪽에 이제 이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 비중을 이제 많이 확대할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에 이제 이 전기차 리스 비중을 1월 달에 이미 이제 밝혔어요. 현대차에서. 콩콜 할 때, 네. 컨퍼런스 콜 할 때 이미 이제 30% 이상 이제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25년, 26년 정도까지 공장들이 이제 완전히 현재에서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버텨야 되잖아요. 리스로 버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 비중을 확 늘리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네.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목표로 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지금 이제 IRA 보조금제를 통해서 이제 주요하게 경쟁될 수 있는 차량들 네. 이 경쟁 업체들의 신차 출시가 약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까지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부터 리스 차량이라든지 렌트 차량을 좀 비중을 많이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충분히 올해 판매 목표는 어렵지 않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부정적인 우려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좀 잦아든 것 같아요. 대안을 다 회사에서 예, 마련했네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네.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전기 대형차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서 대형 차종이 많이 경쟁 차종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아에서 이번에 글로벌 기준으로 예, 없어요. 글로벌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이번에 EV9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EV9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올해는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이 고점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작년 하반기.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단가 협상도 이제 1분기 정도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또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좋은 얘기군요. 원자재 단가 낮춰지게 되면 이 효과가 이제 한 2분기 정도부터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악재들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간 상황에서 대안들은 좀 잘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뭐 원자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산량 정상화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쪽에는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차들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크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회사 입장에서도 조금씩 중국 걸 덜 쓰면 또 거기서 바로 또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랄까 칼자루가 우리한테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금에서 제외된 부분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해가지고 반전의 키가 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보조금이 제외가 됐잖아요. 보조금이 네. 이제 제외가 됐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번 방미 일정에 이제 또 이 현대차의 회장님께서 또 동행을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 접점을 좀 만들어야죠. 네,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조금 지급받는 차량들이 다 미국 차입니다. 그러네요. 네. GM, 포드. 링컨, 네. 쉐보레, 캐딜락, 뭐 크라이슬러, 테슬라, 포드 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다 미국 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일단 다행히 이제 이 경쟁하는 뭐 일본 차 혹은 뭐 독일 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위치는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네. 이제 이번 방미 일정이 기대가 되는 게 IRA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수혜를 가져올 수 있을 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좀 우회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세련된 외교가 필요하겠네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약간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많아요. 왜냐하면 굳이 이제 이 방미 일정 앞두고서 굳이 IRA 세부 사항을 발표할 이유가 뭐겠느냐. 이미 이제 우리는 다 결정했으니까 선 그은 거예요. 이제 여기 미국 와가지고 괜히 또 이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더 재선하겠다.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 또 바이든 그림이 그렇죠. 구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재선입니다. 예, 벌써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정책을 신경 쓰고 있는 게 결국에는 또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잘 살고 잘 자국. 먹자, 잘 먹고 잘 자국 살자, 우선주의. 자국주의. 예. 약간 이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과연 이제 IRA에 대해서 우리에게 추가적인 수혜를 줄 수 있을까? 이 부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수혜를 주게 되면 일본과 독일이 가만히 있을 거냐? 당연하죠. 예, 당연히 또 가만 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번 이 방미 일정에 대해서는 IRA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IRA에 따라서 네. 이제 투자 방향성을 좀 잘 정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투자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면 GV70이 지금 현재 SK 온에 이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네. 생산지가 중국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외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와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을 잘 해야 돼요. 협력을 잘 해서 같이 가야죠. 예, 결론적으로 이제 이 미국의 이러한 IRA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차의 우선 과제는 역시나 이제 IRA 세액 공제 대상에 대해서 빠르게 좀 복귀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제외가 됐으니까. 현지로 가야겠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지로 가야 되는데 이런 현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배터리 생산 파트너를 빠르게 이제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지아 공장을 좀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파트너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국내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트너로 지금 뽑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셀 3사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현지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하겠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완성차 업체들과 그다음에 배터리셀 3사의 협력하는 분위기, 서로 이제 윈윈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결국에는 이 외에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CATL이라든지 네, 이제 중국이요? 저가 라인업에 대해서 네. 이제 또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또 해야겠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CATL이 이미 이제 진출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공장을 지었잖아요. 예, 안 한다고 했다가 아, 예. 예, 중국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가 그 희한해요, 참.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 네. 때문에 저는 이번 방미 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IRA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실 기대를 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른 쪽이네요. 그럼. 이미 다 결론이 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미국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를 좀 할 것인가 방향성을 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지금 GM이나 포드나 네. 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생산이 제대로 안 돼요. 생산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한창 이 차 안 만들어질 때 네. 한 번 이제 예약 걸면은 1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요즘도 기다리는 분도 꽤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대로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급망이 아직도 충분히 해소가 안 됐나 봐요. 생산이 지금 많이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GM의 이 험머 같은 모델이 굉장히 이제 인기 모델인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1년 이상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이제 새로 딱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계약금 걸어가지고 이제 예약 걸어서 이제 또 언제 나오냐부터 1년 이상 기다려라. 저는 그러면 차라리 중고차 사거든요. 그래서 중고차를 이제 샀었죠, 다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못 기다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또 현대차의 이러한 이제 방향성이 렌탈이나 이제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도 바로 나올 수가 있죠. 아, 또 그런 매력이 네, 있네요. 바로 나올 수가 있는 네네. 거고 중고차 시장도 지금 현대차가 진출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또 중고차 시장 진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IRA에 대한 이 네. 대안 방향성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네. 지금 이번 방미 일정에서는 아마 이 앞으로 이 IRA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네. 이제 이 세 공제를 또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이 현지 공장을 좀 빠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 현지 공장에 대한 이런 투자 방향성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IRA 새 공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경쟁에 대한 방향성들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러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선 근거를 뭐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는 또 있는 내에서 해야 될 텐데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현대차랑 기아가 전체적으로 흐름은 좀 잘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나 이제 역시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상당히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살짝 음봉으로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좋은 흐름 나타나주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대감 여전히 비슷하죠. 나타나고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전에 대장으로 안내드렸었던 성우 하이텍도 다시 수급이 유입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반응이 오는군요. 네, 나쁘지 않게 수급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KB 오토시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수급이 그래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유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조금의 연속성은 좀 기대를 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수급이 좀 들어가 줬다? 수급이 정말 강하게 큰 폭으로 들어가 줬다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게 이제 입장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건 저는 결국에는 간다라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이제 한번 보자면, 네. 제가 일전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다뤘을 때, 프런티어라는 종목은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프론티어를 아마 저번 주 정도에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론티어가 최근에 저점에서 수급이 굉장히 한 차례 좀 잘 들어와 줬고, 일전에도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줬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자동차 부품의 훈풍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분위기가 불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 결국에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 쪽이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잘 들어와 줬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수급에 의거해서 이제 좋은 이슈까지 나와주니까 지금 이 하락장 속에서도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조건이군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수급이 잘 들어와 주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강세를 보인 수급은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긍정적이지만 IRA 이슈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현대차나 기아나 중요한 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또 올해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 주는지, 일단은 지금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외국인들도 지금 자동차 쪽을 상당히 많이 담았거든요. 반도체 삼성전자 이어서 가장 많이 담은 게 이제 올해 현대차였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래서 현대차 쪽에 여전히 또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동차 부품 쪽에 한 차례 정도 더 수급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접근할 만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지금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출발할 수 있는 또 이 피론티어처럼 바닥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또 종목을 뽑아내고 또 어떠한 부분이 괜찮은지 힌트를 찾아내는 게 사실 전문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긴 한데 계속해서 가져와 주십니다. 자, 김현일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였습니다.